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그 348번은 앞에서 고쟁이 앞에서도 비슷한 유형했었고 어디냐? 마플 교과서에서도 한번 비슷한 거 했었지. 기억나? 자, 일단 봅시다. 그 가조건에서 이제 누구를 가진다고? 2분의 1을 원소로 가진다.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x가 a의 원소이면 x분의 얼마? x분의 x 마이너스 1이 a를 원소로 가진다. 거꾸로인데 얘가 a의 원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확인하게 되는 건 일단 2분의 1이 있으면 누가 되고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1. 그다음 마이너스 1이 되면 누가 되는 거지? 2가 되면 다시 누가 돼? 다시 2분의 1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원소가 되겠다, 맞지? 기억은 그래서 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니은은 이제 뭐가 문제에서 이제 NA가 5라면 했으니까 지금 이제 저거 외에 또 다른 원소가 2개 더 있으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제 원소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2개만 되는 상황을 이제 찾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이렇게 시작 한번 해보자. x가 a의 원소라면 그러면 이제 누가 원소가 되냐면 x분의 x-1이 a의 원소가 되잖아, 맞지? 그럼 다시 얘가 a의 원소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식에다가 다시 x분의 x-1을 대입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x분의 x-1분의 x분의 x-1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어. 얘가 a의 원소가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를 관찰해버리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정리하면 분모 문제 x를 곱해버리게 되면 x-1분의 x-1 마이너스 x가 되어서 이렇게 정리되고 x-1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한 번 더 할 수 있겠네. 다시 어떻게? 이제 x 마이너스 이걸 우리가 다시 쓸까 이거를? 여기다가 x-1분의 이 말은 마이너스 1이 a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하게 되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자는 얘기지. x-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x-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분모문제 x-1 곱하게 되면 이걸 붙여놓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x-1을 곱하게 되면 x-1 더하기 1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결국 x가 a의 원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사이클을 얻을 수 있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뭘 원소로 가진다? x랑 x분의 x-1이랑 그리고 x-1분의 마이너스 요 세 개를 항상 이제 원소로 가지게 되는 거야. 맞지? 어떤 원소를 딱 하나 가지기만 하면 무조건 몇 개 가진다고? 3개 가진다고. 근데 몇 개밖에 없대요, 원소가. 이윤에서. 근데 이미 우리 3개 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럼 이번에는 몇 개짜리 사이클을 만들어야 돼요? 2개짜리 사이클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3개 중에 2개가 같아야 돼. 그러면 그 사이클에서 몇 개만 생기는 거야? 2개만 생기겠지. 이해가 됐어? 그럼 같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지. 그 3가지를 다 확인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 둘이 같다를 풀게 되면 우리 1번을 하게 되면 그럼 x제곱은 x-1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현재로 이렇게 나올 거고 문제에서 여기서 정역이 실수야 복소수야? 복소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x가 2개 있어. 괜찮지? 자, 두 번째로 요거 둘이 같다를 해볼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마이너스 x. 얘도 어때, 식이? 넘기면 얘랑 똑같잖아, 맞지? 그 다음에 요렇게 2개 똑같은 거 우리가 3번이라고 하잖아. 3번을 풀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얘도 어때?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 방정식의 요 방정식은 다 똑같은 거니까 요 방정식의 근이 2개만 생기게 하는 유일한 원소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걸 하나 원소로 가지면 관련된 게 3개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하게 되면 x는 2분의 1 풀마 루트 3i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원소 2개가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그들이 곱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지금 저기 3개 곱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1. 이 방정식 두 분의 곱도 얼마? 1. 곱은 1이지. 그래서 다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사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이걸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하나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올 겁니다. 그래야 이제 만족하는 수가 이거 두 개만 있게 되는 거거든. 확인을 해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이 맞습니다. 혹시 유림이 질문 있어? 자, 디귿 볼게. 디귿은 이제 NA가 3의 배수이면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은 1이래. 근데 이거 좀 이상해 문제가. 맞지? 이거 3개 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1인데 맞지? 3의 배수 맞잖아. 그래서 좀 이상하다 저거는. 그 다음에 352번 봅시다. 352번 이게 초반에 이 문제들이 많이 어려웠거든. 그래서 뒤에 가면 좀 차라리 할만하거든. 근데 앞부분 문제 몇 개가 많이 어렵더라고. 조금 이제 잘 안 풀려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냥 통으로 생각하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고 하나하나 원소들을 다 따져야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 봅시다. 우리가 U가 이제 자연수에 자연수. 그냥 이렇게 적당히 쓸게요. 그 다음에 집합 A의 원소가 NA가 5고 NB가 이제 5고 그 다음에 AUB에 우리가 12라는 원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AUB 원소의 개수가 2개. 자, 이때 이제 또 이걸 예를 듭시다. SA가 25고 사실 이 문제는 쌤도 고민을 좀 오래 했거든. 약간 어렵더라고. 자, B의 원소 중 최대값을 구하는데 이제 그 항상 문제를 쌤도 처음 보게 되면 어쨌든 뭘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건 좀 그게 심한 문제야. 그러니까 어쨌든 쌤은 성향상 최대한 이렇게 나이스하게 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제 그 어떤 이제 어느 정도 두들길 걸 요구하는 문제였어. 그래서 이제 그걸 판단하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A를 원소를 다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지만 이제 풀립니다 사실. 아니면 판단의 근거가 너무 부족하더라고. 이렇게. 자, 일단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 나머지 4개의 원소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지? 13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자연수 4개 더해서 13이 만들어지는 조합이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다 확인해서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이렇게 푸는 거야. 해봅시다. 그 정보가 좀 중요하거든. 여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얼마? 7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그 다음에 1 더하기 얘를 1 누르면 어떻게 되지? 1, 2, 4 1, 2, 5 하나 더 있었는데 1, 3, 4, 5 1, 3, 4, 5 돼? 네. 오, 되네 1, 3, 4 요렇게 3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제 사실은 이거를 다 최소한 무조건 뭐가 원소가 있어야 돼. 1이 원소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리고 이 나머지 원소 4개 중에 아무리 커봤자 얼마인 거야? 7. 아무리 커봤자 7인 거야. 요 두 개가 나중에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거든. 네, 자, 이제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냐 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25고 모든 원소 157이고 뭐가 있었는데 B가 K에서 이걸 안 썼군요. 자, 집합 P를 안 써놨습니다. 집합 P는 이제 모든 그 원소에다가 몇 배 한 거? K배. K배 한 거야. X가 A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SA 합비라는 친구를 어떻게 쓸 수 있지? SA 더하기 SB는 뭐라고 써도 괜찮아? 25K로 써도 괜찮잖아, 맞지? 그리고 빼기 AQB를 쓰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AQB에 누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 12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지. 나머지 한 원소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걸 편의상 A라고 쓰자. 이렇게. 괜찮니? 얘가 157이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식을 좀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게 되냐면 25K는 결국 13을 빼는 거니까 144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어. 여기가 괜찮지?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무슨 수임이 보장돼 있지? 자연수임이 보장돼 있지. 근데 지금 K가 자연수인지 아닌지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거든. 네. 그래서 K가 자연수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아까
집합 A의 원소 중에 누가 반드시 들었다고? 1이 반드시 들었다고. 그럼 K 곱하기 1도 B의 원소잖아. 근데 K 곱하기 1이 무슨 수야 돼? B는 자연수의 부분집합이야. K 곱하기 1이 자연수. K 곱하기 1이 자연수. 그러면 K는 뭐일 수밖에 없어? 자연수.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 요 판단을 하는 게 사실 어려워. 사실 쌤도 처음 풀 때는 어떻게 풀었을 것 같아? 자연수겠지 하고 풀겠지. 사실 그렇잖아, 맞지? 자연수 외양 문제가 성립할 건데, 그래 결정되거든. 정보가 부족해서. 근데 이제 논리적 근거를 찾으려면 요 1이 필수적이더라라는 얘기야. 괜찮니?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앞만 커도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15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앞만 작아도 145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 K는 누구밖에 없어? 6밖에. 그 판단을 하는 거 또 이걸 가지고 범위를 찾는 거야. 맞지? 지금 안녕. 왜 저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 원소 A는 사실 그냥 여기 있는 원소들 중에 하나잖아, 맞지? 근데 그 원소들이 제일 작은 건 얼마야? 제일 큰 건 얼마야? 그래서 이 A의 값의 범위가 1, 2, 3, 7이야. 그래서 부등식 채운 거야. 괜찮아? 유라! 잔 게 아니라 알았어. 렌즈가 뻑뻑해가지고 렌즈가 뻑뻑해서 근데 성준이가 이랬어. 자, 어쨌든 봅시다. 술 뭐야? 네? 왜요? 저거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누가 안경이야? 제 거예요. 응? 술아 너 한동안 안경 끼고 온 적 없지? 한 번도? 네. 너무 그래요. 왜? 너무 불편해요. 눈 아파서 안경 끼래? 렌즈 끼지 말래. 오, 눈이 상한 거야? 아니면 렌즈가 문제인 거야? 아니요, 눈이 상한 눈이 상한 거래. 어떡해. 근데 너희 나중에 라식 하려면 눈 아껴야 돼. 아직 안 하려고. 왜? 야 라식하면 렌즈 못 끼잖아. 컬러 렌즈 때문에? 오? 하시는 거 아니야? 내 삶이야 그거. 당연하지. 마. 난 아, 이미 진짜? 삶을 포기했어. 아니 성민이 너 눈이 많이 나쁘니까. 이런 거 되게 근데 그 애매하구나. 쌤은 그냥 무서워서 안 했지만 어쨌든. 너 라식 안 해? 팔팔? 난그 정도로 나쁘진 않아. 렌즈 근데- 벗어서 안 보여? 근데 왜 그럼 안 좋은 거야. 벗으면 안 보여. 그럼 굳이? 아 마이너스도 아닌데 굳이? 자, 일단 합시다. 그래서 K가 정해져 버리지. K가 얼마? 6, A가 얼마? 이렇게. 그럼 최대 원소가 6이 되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맞지? 아 같으니까. 같아. 여기도 이제 150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A가 6이 되는 K가 거야. 정해진 소만이 정해진. 그치. 여기인데. 아니 이게 범위 설정했잖아. 범위 설정했잖아. 이 범위 안에 25의 배수가 아. K가 6일 때 150밖에 없잖아, 맞지? 해결도 잘 이해하고 있어? 괜찮아? 그래서 K가 6, K가 6 되면서 요 라인이 이제 실제 원소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버린 거야. 6 들어간 게 저밖에 없으니까. 저밖에 없어. 그래서 최대면. 이제 B의 원소 중에 최대값은 어차피 K가 6이었으니까 6 곱하기 제일 큰 원소가 10이었잖아, 맞지? 6 곱하기 10이 하면 답입니다. B의 제일 큰 원소를 구하는 건데 얘가 제일 큰 원소잖아, 맞지? 아 12K니까. 12K니까. 아 메일을 갈 필요가 없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쌤이 봤을 때도 결국 이 과정을 거친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뭐지 약간 부자연스럽거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넘어갑시다. 353 갑시다. 요거가 그 어쨌든 아마 작년 재작년에 여러 학교에서 시험이 나왔어. 우리 동네는 아니야. 우리 동네는 아닌데 시험이 좀 나왔어가지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모르죠. 못 잡았어. 아, 완벽하게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잡을 때까지 수업하지 맙시다. 자, 353번 보겠습니다. U가 근데 이게 문제 두 개를 합친 것 같아. 이 문제는. 그 원래 모의고사 시너지에 있던 문제였는데 그 문제랑 다른 문제 하나를 합친 것 같아. 일단 봅시다. 가하 조건이 A가 집합 라지 A의 원소라면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9가 유리마 오늘 유난히 평소보다 스라가 축배해서 옷 주려고 했는데 스라가 거절을 잠깐 대화한 거예요. 알았어. 근데 평소보다 조금 집중을 덜 하는 것 같아. 자 봅시다. 이거 얼굴 빨개졌다. 자 봅시다. 자 일단 나 조건을 조금 이따 처리하고 이걸 먼저 해석해보자. 이걸 먼저 해석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A라는 게 U와 B 그 A와 B라는 게 U의 부분 집합이거든.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스몰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누가 있어? 당연히 1부터 8까지가 다 가능하겠지 않지? 그래서 이제 이걸 일일이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1이 A의 원소라면 그러면 여기 1 대입하면 얘는 자연수가 돼 안 돼? 돼요. 얘는 자연수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대입해서 4가 B의 원소도 이렇게 이런 거야. 괜찮니? 이해가 괜찮아? 자, 두 번째. 자, 2가 A의 원소면 얘가 자연수가 될 테니까 5가 B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문제 다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얼마지? 1인가? 이렇게 될 거고. 사실 이거 약간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냥 규칙 보고 하는 거 계산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게 일단 기본 조건입니다. 근데 그 명제에서 약간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면 결론을 만족할 필요가 없어. 지금 쌤 말 혹시 이해했니? 그러니까 A가 1이 A를 원소로 가지 않아. 뭐야? 거꾸로 말했는데 A가 1을 원소로 가지 않아. 그러면 B가 4를 원소로 가지든 가지지 않든 상관이 없어. 이해했어? 너무 어려워 지금? 네? 너무 어려워 지금? 수현이 많이 어려워 지금? 공간이. 그러니까 A가 1이 A의 원소야. 그러면 4가 B의 원소가 되어야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근데 1이 A의 원소가 아니면 B가 4를 원소로 가지면 되나 안 되나? 상관이 없다.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되고.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면. 예전에 쌤이 명제 수업할 때 이런 드립이라고 농담을 했죠. 비용 안 해줄게 라고 하면 B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B가 오면 10,000원 줄게 라고 했다고 하잖아. 네. 근데 B가 안 오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둘 다 괜찮아. 마음이 불편하니? 근데 사실은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둘 다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게 제대로 하려면 진리값이라는 걸 건드려야 되는데 우리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정을 만족하면 결론을 만족해야 되고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면 결론이 성립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다. 둘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 문제는 그걸 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 판단이 필수적이라서. 뭐 상관없으나 자 일단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A차 B가 4와 7을 원소로 가지고 자 그러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지우야 안녕? 네. 괜찮아? 자 여기를 4, 7 이렇게 괜찮지? 4가 들어가면 무조건 누가 들어가야 돼? 6이 들어가야 돼. 근데 6이 여기 있어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그건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여기 6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7이 B의 원소여야 되는데 7이 B의 원소가 될 수가 없잖아, 맞지? 7이 여기 있으니까 이미 잘 잡아버렸잖아. A 차 B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6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괜찮지? 이제 7이 있으면 여기 1이 있어야 되지. 근데 1이 A가 있으면 4가 B에 있어야 되는데 안 되네. 잘 세팅해놨네, 맞지? 숫자가 다 이제 필요하게 정의가 돼 있었나 보다. 이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거 풀래? 네?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가 이거 집중해서 어쨌든 너의 지성을 계속 활용할 의지가 있으면 들어도 좋고 아니면 문제 풀어. 리얼리 졸지 말고. 3단계는 들어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시험에 다 나와.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해해서 내가 조금 뭔가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것만으로 내가 시험에서 보는 낯선 문제를 맞춰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게 바로 거야. 너 학교에서 어려운 거 100문제 주고 그거에서 4개 해주면 그 100문제 딱딱딱딱 외우게 하겠지.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지? 진짜 특히 한성이나 성실은 약간 그냥 오픈이야. 그냥 오픈이라고. 출처가 모의고사에 나올 때도 가끔 있어. 작년 기출 보면. 근데 잘 안 나와. 특히 1학기 2학기는 우리 1학기 중간기말은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는 없단 말이야. 뭐 오래된 문제는 몰라도 최신 문제들 중에서 없었다고. 네?
너희 학교는 모의고사 문제들이 최신 모의고사 문제들이 시험에 안 나왔었다고 1학기 중간기말에는. 근데 작년 기출 보면 재작년에도 한번 엄청 센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 작년에도 꽤 있거든 사실은 짜잘짜잘하게. 근데 이제 올해도 또 안 나와도 보장할 수는 없잖아. 근데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나온다고 정해져 있으면 그거 준비하면 되잖아.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 적당히 해야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 네? 힘을 내면 안 될까? 되고 있어. 아 그래. 자 성준아 그래서 어떻게 할래? 음. 아 빨리 너 졸 거면 그냥 푸는 게 나아. 진짜로. 풀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선생님. 응? 뭐? 어디? 자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표정으로 봐? 정민아, 네. 태교 너희 오늘 학교에서 험난한 일이 있었어? 동아리. 아 동아리 있었어? 동아리 너무 어때? 정말 상관없어. 그냥 졸려서. 자 합시다. 와 목소리가 정말 크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나 조건을 해석해야 되는데 나 조건 한번 읽어볼래? 이미 그대로 써볼게. 너희들도 읽어봐. 읽어보면 뭔 말일지 고민을 해봐. 어려워. 이거 근데 너희 시너지에서 한번 풀었었어. 이 문장을. 대칭 찾은 거 아니고. 아니야. X가 B의 근데 쌤은 사실 이 문제가 표현상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해. 오케이. 근데 이미라고. 어? 이미. 너희는 있어? 이미의 부분집합 X. 없는데? 파일에는 책은 없어. 있어. 책이 책 있구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쌤 정오표 들어봤는데 정오표에 없었어. 나쁜 놈들. 뭐 그럼 그냥 수정표만 내고 정오표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을 해놓고는 정오표는 안 올려요. 나쁜 사람이. 그 쌤이 스터디 하는데 거기 이투스 그 담당 부장이 홍보하러 오거든. 좀 유명한 스터디라서. 네.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여튼 봅시다. 어쨌든 봅시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부분집합에 대해서. 임의랑 모든이랑 같은 말이니까 사실은. 자 일단 해봅시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 집합에 반드시 들어있는 원소 두 개가 누굴까? 4치. 그러면 이 47이 여기 들어있는데 B에는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무조건 두 개가 생겨버리잖아, 맞지? 그러면 A 합집합 X에 X에 의해서 추가로 생기게 되는 원소는 다 B에 있어야 돼. 그럼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원소는 누구야? 모든이야. 그러니까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모든 원소가 X의 원소가 될 수 있잖아, 사실은. 네. 맞지? 근데 그 모두가 누가 돼야 돼? B. B에 속해 있어야 돼. 그래야 B에 의해서 다 빠져. 네. 추가로 빠지는 게 그러니까 그 빠지지 않는 게 없어야 되잖아, 맞지? B에 의해서 다 빠진다는 말은 그 원소들이 전부 다 B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지금 위치에 앉아있는 원소 몇 개 있어? 4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4개가 전부 다 여기 또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괜찮니? B에 속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장되는 게 누구야? 2, 3, 5, 8인가? 2, 4, 5, 8? 이 4개가 반드시 B의 원소다라는 거지. 반드시 B의 원소. 괜찮아? 그러니까 봐봐. A 합집합 X에 반드시 47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그 47은 B에 의해서 빠져 안 빠져? 이미 몇 개가 돼버렸어? 2개가 돼버렸잖아. 그럼 2개가 되려면 또 다른 애가 있으면 된대 안 된대? 근데 X는 누구를 원소로 가질 수 있어? X는 모든 원소를 원소로 가질 수 있어. 왜냐면 모든 불분집합이니까, 맞지? 근데 그렇게 그 원소를 가지는 집합에서 B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소의 개수가 늘어났어, 늘어나지 않았어? 늘어나지 않았잖아, 맞지? 그럼 그 모든 원소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B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X를 전체 집합으로 생각해봐. 오케이? 그러면 이제 1, 2, 3, 4, 5, 6, 7, 8을 X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야. 근데 전체 집합에서 B를 뺐는데도 나머지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모든 요소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B에 있어서 B가 다 빼버린다는 얘기지. 괜찮아? 이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 문장만 다른 문제에 있어서 시너지에서 우리가 한번 봤었어. 그때는 1이다. 똑같은 형태. 기억 안 나? 잠깐만. 쌤이 식을 좀 찾아. 아, 이거 요거 문제 풀고 한번 찾아볼게. 네. 자, 어쨌든 봅시다. 여기 2358이 2358.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지? 집합 B에 A 교비에 A 교비에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2358 모두가 여기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다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만족하면 B가 원소들을 이걸 가져야 되는 거지.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B가 뭘 원소로 가지든지 가지지 않든지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2358 모두가 여기 쏙 들어가도 괜찮아. 여기 들어가. 그러면 여기는 원소는 몇 개야? 0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0이네. 괜찮아? 이제 최대가 되는 상황을 보자. 최대가 되려면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누구한테도 들어가고 누구한테도 들어가는 거야. A한테도 들어가고 B한테도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다 만족해야 돼. 근데 확실히 괜찮은 애가 누구지? 그치. 8, 3은 확실히 괜찮아. 왜? 어차피 A에 들어가면 B에 들어가고 A에 들어가면 B에 들어가는 거니까 맞지? 3, 8은 괜찮아. 근데 2, 5는 괜찮을까 안 괜찮아? 2, 5도 괜찮아. 왜냐면 2가 들어가면 5가 들어가. 5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되니까 2, 5도 세트라서 둘이 다 들어가도 괜찮아. 그래서 요거 4개 2, 3, 5, 8 모두 들어간 게 최대가 되겠지. 다음엔 얼마? 18. 18이 되겠네. 그래서 요거 둘이 합이 문제의 답입니다. 갔다 와. 요거 좀 찾아보고 있어. 싫어요. 네. 생각해 생각. 이 문제는 사실 해설풀이도 봤으면 좋겠어. 해설처럼 풀고 싶지 않아서 이제 다른 풀이를 했는데 이게 이 문제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이제 되는 거거든. 쌤 풀이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문제를 이해해봐. 자, 그리고 아까 그거 시너지 824번이요. 저기 이 문장입니다. 시너지 824번에 이렇게 참고해 보십시오. 다 궁금하다고 이런 거 아무도 안 해. 써가다.
근데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 문제. 풀고 싶어? 조금 기다려줄까? 자, 합시다. 쌤이랑 같이. 봐주면 안 될까? 많이 졸리지 지금. 자, 봅시다.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대칭 차집합이다, 맞지? 대칭 차집합이야. 그럼 내가 대칭 차집합을 일반적으로 세모라고 쓰는데 물론 이제 꼭 세모라고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 기억하고 있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원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대칭하면 요 가운데 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A 더하고 B 더하고 가운데 거 두 번 빼면 돼. 괜찮니? 이렇게. 아, 그러니까 얘는 SA 더하기 SB 빼기 2 곱하기 SA 곱이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근데 지금 A 곱이가 얼마야? 468. 그럼 다 더하면?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60이 나와. 60은 SA 더하기 SB가 되는데 우리 SB 어떻게 고쳐 쓸 수 있지?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이 원소들을 다 쓰게 되면 결국 A의 모든 원소에다가 2로 나누고 K만큼 더한 거잖아, 맞지? 2분의 K를 더한 거지 정확히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합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괜찮아. 자, 그럼 내가 써줄게. 써주면 되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게 조금씩 늘어날 필요가 있으니까. SA라는 건 요 5개를 다 더한 거잖아, 맞지? SB라는 거야? 이거 다 더하면 SA의 몇 배가 나오겠어? SA에. 아니 이거 다 더하면 SA니까 지금 이거는 2분의 2분의 B, 2분의 4, 2분의 6, 2분의 8이잖아. 그럼 다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SA의 절반이 나와야지. 그리고 2분의 K를 몇 번 더하는 거야? 2분의 K를. 그럼 5번 더 하는 거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이쪽은 왜 60이에요? 아, SA 합비가 SA 교비가 얼마인데? 18. 그럼 2 곱하면 얼마? 36. 얘 얼마? 24. 더하면 아니 문제 안 써졌어. 쌤이 잘못했다, 않지? 지호야! 어? 아니 근데 자기 직전이었어. 수라야. 그래 그거는 해줄게. 정신만 멀쩡하게 해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게 24잖아, 맞지? 얘가 24야. 그리고 이거 3개 더하면 얼마야? 여기가 18이야. 그럼 이제 넘기면 어떻게 돼? 여기가 36이라니까. 왜 24? 여기 나와 있잖아. 문제. 아, 이거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을 A 세모 B라고 쓰자. 매번 이걸 쓰기가 귀찮으니까. 괜찮아? 다 괜찮아. 해규야. 오늘 왜 이렇게 다? 아, 쓰는 괜찮아. 언젠가. 당신 나. 여기 약간 폐잔병 무서워. 서야 그대로 있어.
어쨌든 합시다. 이렇게씩 되는 거 이제 진짜 괜찮아? 지우도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 다 괜찮니? 슬아도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정희도 괜찮아? 네. 오케이, 그럼 양변 2를 곱해서 정리할게. 근데 우리 그 여기를 구성하는 모든 수가 자연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맞지? SA도 자연수고 OK도 자연수야. 혹시 SA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알겠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편의상 18이라고 써놨다 맞아. 58 그건 아닌데 여기 최대는 모르지 사실은.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요 상황에서 요 OK를 우변으로 좌변 넘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좌변은 뭐의 배수가 되지? 뭐의 배수? 5의 배수가 되잖아. 그럼 우변도 뭐 해야 돼? 5의 배수야 되지. 근데 3은 5의 배수가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럼 SA가 5의 배수야 되겠지. 네. 근데 이걸 만족한다고 했으면 SA가 제일 작은 거 얼마야? 20이지. 그 다음에는 25겠지. 그 다음에는 30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조건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30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 뭐가 있을까? 잠깐만. 아니 그거 말고 선생님이 뭐 때문에 못 넘었지? 오, 까먹어버렸네. 잠깐 30까지가 맥스고 사실 30이 답인데 어떻게 찾았지? 오, 까먹어버렸다. 잠깐만. 근데 뭐 괜찮겠다 해도 그냥 합시다. 지금 하고 나중에 생각할게. 자, 이렇게까지가 맥스겠지. 자, 근데 일단 40은 확실히 안 돼. 왜냐면 그럼 K가 자연수가 아니게 돼버리잖아, 맞지? 오케이, 이거 안 돼. 그리고 사실 35랑 25도 안 돼. 오, 그치. 이거는 사실 K가 자연수인데 짝수여야 되거든. 근데 만약 이게 35랑 25가 되면 여기가 무슨 수가 돼버려? 홀수가 돼버리지. 그럼 얘도 무슨 수야? 홀수잖아, 맞지? 근데 얘가 홀수가 나왔다는 말은 K가 무슨 수란 얘기야? 홀수란 얘기지.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거야. K 값 실제로 구해지는데 구해도 안 돼. 여기까지 괜찮니? 20은 20도 안 돼. 왜냐면 아까 사실 이거 쌤이 러프하게 쓴 거잖아, 맞지? 실제로는 A와 B가 서로 달라야 되는데 자연수야. 그럼 최소 얼마 이상이야? 3 최소 3 이상. 서로 다른 자연수야. 아무리 작아도 3이야. 1과 2밖에 안 되니까, 맞지?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21 이상이야. 그래서 얘도 안 돼. 그럼 남은 뭐밖에 없어? 30밖에 없는 거야. 괜찮니? 여기다 30을 대입하면 K가 얼마 나와? 6이 나오지. K가 6이 되면서 이제 문제의 요 조건을 이제 완성시켜버리게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거 어차피 S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B는 뭐야? 여기다 30 대입하고 여기다 6 대입해서 더하면 SB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30까지 나옵니다. 질문이 있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거는 이제 문제를 이제 근데 사실 이게 해설대로 풀면은 진짜 많은 계산들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성립하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처럼 약간 부정방정식의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존재하지 않아서 사실 걸러지거든. 그래서 똑같은 컨셉일 겁니다. 유림이 질문 있어? 아니요. 근데 약간 왜 맥스가 30이라고 하셨는지. 아, 그게 나도 궁금해. 왜 30이라고 했을까? 왜 안 써놨을까 그것도? 자, 일단 넘어갑시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357번은 할 수 있을 거거든. 357번이랑 360번도 할 수 있어, 사실은. 361번은 좀 어려울 거고. 367번도 어려울 거고. 일단 57, 60번 도전해 봅시다. 57. 잠깐 저쪽 반에 조금만 갔다 올게요.
자, 그 57번을 풀었니 혹시? 잘 풀었어. 그 다음에 60번은? 너 60번 풀고 있어? 자, 일단 57번 같이 좀 봅시다 그러면. 57번은 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를 별이라고 하고 여기를 달 하고 여기를 세모라고 하자. 그러니까 저 세 개에 있는 원소의 합을 별이라고 하자. 저기 세 개에 있는 원소의 합을 달이라고 하자. 저기 저 한 개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모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왜냐면 지금은 한 개만, 두 개만, 세 개 모두라는 표현이 문제 원소의 개수를 표현한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값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지. 얘네들 각각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쭉 부탁하자. 자 봅시다. 그럼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전교생의 60%가 국어. 그러니까 얘가 60%고. 그 다음에 얘가 몇 프로지? 얘가 30%. 그 다음에 얘가 20%예요. 자 그러면 내가 60%랑 30%랑 20%를 더하면 별이 몇 번 더해질까? 한 번 더해져. 오케이. 그래서 1 곱하기 별이 되는 거야. 괜찮니? 달은 몇 번 더해질까? 전부 다? 다 두 번씩 더해져. 그래서 2 곱하기 달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괜찮니? 세모를 몇 번 더해지지? 3번 더해져. 3 곱하기 세모 이렇게. 는 저거 다 더하면 90이 20이니까 110% 이렇게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냥 60, 30, 20 더했는데 전부 다니까. 이거 퍼센트로 다른 게 숫자로 다른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오직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은 전교생은 50%래. 그럼 별이 얼마나 얘기야? 얘가 50%래.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 세 과목 모두 신청한 학생은 10%. 그러면 뭐야? 세모가 10%. 괜찮지? 그럼 그냥 달이 보이지는 달이 몇 프로야? 얘가 50%, 얘가 10%니까 30% 빼면 달이 15%가 되겠네. 맞지? 이거 다 답 몇 프로야? 75%. 그러면 25%가 몇 명이라는 얘기지? 140명이라는 얘기. 여기까지 괜찮아? 다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하래? 두 과목만 신청하는 학생 수? 그러니까 이 학생 수가 15%가 실제 몇 명인지 물어보는 거지. 25%가 140명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15%는 25%의 5분의 3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 5분의 3 곱하면 된다. 괜찮아? 물론 이제 저기 A, B, C, D 3 풀어도 괜찮은데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쌤은 이제 요 형태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풀이의 그 간주여상에서. 안녕. 우리 360번 봅시다. 360번. U가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가 1, 2, 4, 6, 8 있죠. 그 다음 B가 1AB야. 1AB. 그 다음 A 합 C, B 합 C. 그 다음 C의 개수가 10. 자, C의 개수가 16.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였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였지? 수연아,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 그래 잘했어. 얘는 그린 거야. A, B.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미를 그냥 잘 이해하면 굳이 벤담 그리지 않아도 요구가 뭔지 잘 알 수 있거든. 근데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고민된다면 그리면 확실히 선명해져. 오케이. 자, A랑 C랑 합친 게 B랑 C랑 합친 게 같대. 어때야 돼? 여기가 없어야 돼. 여기가 없어야 돼.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은 요 친구는 그 B 입장에서는 A와 B의 관계에서는 A에만 속한 부분이거든. A에만 속한 부분은 C에 다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A와 B 관계에서는 이 친구는 이제 B에만 속한 친구거든. 그 B에만 속한 친구는 모두 다 C에 속해야 돼.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식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A차 B도 C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고 B차 A도 C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나머지는 요구되는 게 없어. 괜찮아? 자, 근데 지금 A의 원소가 몇 개지? 5개. B의 원소가 몇 개지? 3개. 근데 C의 가능한 C의 개수가 몇 개래? 16개래. 총 8개의 원소 중에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게 몇 개란 얘기야? 4개란 얘기야. 그러니까 16개가 나왔지.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게 4개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애들은, 그럼 반대로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게 4개라는 말은 위치가 정해진 애는 몇 개란 얘기야? 4개란 얘기잖아, 맞지? 그럼 4개, 우리 위치 정해지는 상황은 어디밖에 없어?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가 몇 개란 얘기야? 4개란 얘기야, 총 합쳐서. 근데 지금 이 친구 원소 개수 몇 개지? 5개? 이 친구 원소 개수 몇 개야? 3개.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뭐랑 같지? 이 친구 원소 개수와 이 친구 원소 개수의 합해서 교집합 원소 개수를 2번 빼는 거야. 이 식이 성립해야 돼. A교비가 몇 개? 이미 A교비가 하나 있잖아, 맞지? 맞지? 그러면 이거 중에 하나가 이 2, 4, 6, 8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지. 나머지 하나는 저기에 속하지 않으니까 속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지. 그럼 A와 B를 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여기 2, 4, 6, 8 중에서 하나 고르니까 몇 가지? 4개. 그 다음에 1, 2, 4, 6, 8이 아닌 수는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3개 중에 한 개 고르면 3가지. 근데 A와 B의 대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리를 정해줄 필요는 누가 A고 누가 B인지를 정해줄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그냥 2개 고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12. 괜찮아? 이게 현서 목소리 같지 않아? 진짜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오빠네. 저번에 저번에 이야기 썼나? 하여튼 아닌가? 혜중이 목소리는 아닌가? 누구지? 다음에 확인 안 해봐야 돼. 자, 그렇게 푸는 거 잘 이해했어? 어렵지만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361번은 이게 꽤 유명한 문제인데 너희가 경험을 이제 안 해서 좀 어려울 겁니다. 저 많이 졸려? 아, 그래 모르겠는 건 괜찮아. 설명하면 되지. 자, 봅시다. 다시 우리가 요 상황이 이런 의미라는 건 괜찮지. 이거는 다시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은 A 합이랑 B 합이랑 같으려면 요 집합이랑 그 다음에 요 집합이랑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둘이 같으려면 어차피 얘네들은 서로 다 같이 들어있는데 뭔 상관이야? 같지 않게 들어있는 애들이 원소가 있으면 둘이 같아지지 않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진짜 내가 갑자기 그날따라 머리가 약간 굳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했어.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쓰고 요 집합에 들어가는 건 뭐야? 그게 너무 많다. 3 빼고 다고 여기는 1 빼고 다잖아. 그 둘이 같으려면 1이랑 3이랑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여기 번호 막 쓴다고 했었잖아, 맞지? 근데 걔네들끼리 같으려면 1이 없고 3이 없어요. 1이 공집합, 3이 공집합인 거야. 괜찮니? 그 말은 우리가 이 A에서 B를 빼게 되면 남는 게 어느 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맞지? 따라서 A 빼기 B가 C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비었다는 얘기야.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비었다는 얘기는 B 빼기 A도 여기밖에 없잖아, 맞지? 걔가 이제 C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A랑 C랑 합쳤어. B랑 C랑 합쳐서 같대. 그러면 A에만 있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B에만 있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가 만약 C가 안 가지고 있어 어떻게 돼? 그럼 둘이 같아질 수 있어? 같아질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A만 있는 애랑 B에만 있는 애는 C에 다 들어있어요. 다시 자, 그럼 우리 C의 개수가 몇 개라고? 16개라고. 그러면 정해진 게 몇 개란? 정해지지 않은 게 몇 개란 얘기야? 4개란 얘기지. 그러니까 C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게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괜찮은 게 총 4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이제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해서 이게 4제곱 만들어진 거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은 전체가 8개인데 4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4개는 정해졌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 4개는 어디가 있을 거냐라는 얘기야. 4개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저기는 이제 그 우리가 A에만 속하거나 어차피 A와 B는 사실 정해진 집합인 거잖아. 맞지? 다만 이 A, B 값을 모를 뿐인 거지. 그럼 A에만 있거나 B에만 있는 애들이 여기 있을 건데 거기에 총 4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게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상황을 해석하게 되면 N A 차 B 합 B 차 A의 원소의 개수가 4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 실제로. 근데 우리 아까 이거 원소 어떻게 만들었어? NA 더하기 NB 빼기 2NA 교비 한다고 했었지 않지? 그래서 A, B, 2NA 교비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하면 이제 여기가 얼마가 나왔지? 얘가 2가 나온 거잖아, 맞지?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 몇 개야? 2개여야 돼. 그럼 이미 이런 교집합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어차피 A와 B는 대소가 정해져 있어서 이 4개 중에 하나가 저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겠지. 교집합의 원소가 돼야 돼. 그리고 나머지 누가 있지? 남아있는 애가 5, 7, 3인가? 3, 5, 7이구나. 그럼 이제 저 3, 5, 7이라는 친구는 지금 우리가 그 뭐지? B의 나머지 원소를 또 하나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맞지? 3, 5, 7 중에 나머지 원소 한 개 딱 골라. 그럼 B가 B의 원소가 될 숫자가 2개 골라졌거든. 근데 그 중에 작은 놈을 A, 큰 놈을 B라고 할 거라서 짝지를 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순서상 AB라고 했지만 실제로 대소가 정해져 있어서 그냥 A와 B가 될 숫자를 정해주기만 하는 거야. 괜찮아? 설아도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우리 361번 합시다. 361번 봤어? 요건 근데 문제 자체가 좀 낯설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문제 기억하지? 왜 그 x가 집합 A의 원소면 6-x가 집합 A의 원소다. 이 문제 기억하지? 그 문제랑 논리가 같은데 이게 숫자가 아니고 집합이 되면서 이제 많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합집합 워딩이 그리고 좀 불편해. 일단 해봅시다. 그리고 쌤이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전에 내가 이거 설명할 때 학생들이 이런 느낌이었어. 자, 넘어가겠다는 표정이었었지. 자,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논리에서 이렇게 나이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나 봐. 쌤은 좀 자연스러운데 약간 그 경험에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가조건을 보면 이제 뭐였지? A가 X의 원소면 S 차이가 X의 원소다.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A가 X의 원소고 그 다음에 B도 X의 원소면 B도 X의 원소면 A 합 B가 X의 원소야. X의 원소야.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X의 개수인데 우리가 이제 그냥 시작을 해봅시다. 처음에 이제 이 X라는 것은 S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라서 모든 부분집합을 쓰고 시작하는. 실제로 그리고 이 문제는 많이 변형되기 어렵거든. 그래서 그냥 이제 외워도 괜찮습니다. 잠깐만. 우리 요 관계를 생각하면서 쓰자. 우리 원래 X가 A의 원소면 8-X가 A의 원소 이렇게 나오면 우리 보통 어떻게 시작했어? 1, 7, 2, 6, 3, 5, 4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둘이 세트, 요거 둘이 세트, 요거 둘이 세트, 요거 둘이 혼자 세트 이렇게 했었잖아, 맞지? 그거처럼 쓰는 게 좋아. 그럼 공집합은 누구랑 세트야? 전체. 전체랑 세트잖아, 지금 S. 괜찮니? 여기는 A, 여기는 BC, 여기는 B, 여기는 AC, 여기는 C, 여기는 AB. C가 더 예뻤는데 맞지? 어쨌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요거 둘은 세트, 요거 둘은 세트, 요거 둘은 세트, 요거 둘은 세트인 거야. 네. 자, 저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사실 나 조건 때문에 세트가 추가돼.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자는 얘기. 자, 첫 번째로 만약 공집합이 X의 원소라고 하자. 이 문제는 어쨌든 보자마자 약간 당위적으로 풀기보다는 약간의 경험치를 추가해서 푸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그럼 누가 X의 원소여야 돼? S. 이걸 이렇게 써볼까? 여기다 가라고 쓸게. 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다시 가를 쓰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네. 다시 나를 쓰면 어떻게 돼? 나를 쓰면 나를 써도 이렇게 되어서 추가되는 원소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공집합과 S는 완결성이 있어.
그러니까 공집합과 S만 원소를 가져도 괜찮다는 얘기야. X는. 이해가 됐어?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1입니다. 이거 한 가지가 있어. 이게 집합 X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케이스. 자, 두 번째로 만약 집합 X가 A라는 원소를 가졌다고 쳐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보자. 그럼 반드시 누굴 원소로 가져야 되지? 가에 의해서 BC를 X의 원소로 가져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나에 의해서 뭘 가져야 돼? S를 X의 원소로 가져야 돼. 저 둘이 합친 거를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맞지? 그럼 또 가에 의해서 뭘 원소로 가져야 돼? 공집합을 X의 원소로 가져야 돼. 그럼 이제 추가되는 게 있어 없어? 이제 완결성이 갖추어진 거야. 그러면 내가 A로 시작했더니 이렇게 되었어. 그럼 B만 원소로 가진 집합으로 시작하게 되면 똑같이 다른 라인이 나오겠지. C만 원소로 가진 집합을 해도 똑같이 다른 라인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 총? 세 가지가 나오지. 근데 애초에 이거 말고 물론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선생님 이게 원소 0개짜리 1개짜리니까 2개짜리 할 차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2개짜리는 이미 이거랑 사실은 똑같아. 할 필요가 없어. 3개짜리는 사실 이 첫 번째랑 똑같아. 할 필요가 없어. 그럼 남은 건 뭐야? 전부 다 원소로 가지면 항상 될 거 아니야. 다 원소 6개 다 6개 8개 다 원소 가져오면 되잖아.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얘는 약간 이제 아주 깔끔하지 않아 느낌이.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 다시 원소 0개 1개 했지만 2개짜리는 얘랑 상황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맞지? 3개짜리는 이거랑 상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결국은 돌고 도는 상황이 나와서 굳이 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그냥 전체를 원소로 가져버리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따지자면 이제 뭐 원소를 2개 가질 때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사실 약간의 이제 경험적인 부분도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가능한 건 총 5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 4개가 이제 새로운 묶음이 되는 거지. 얘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원소를 추가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거야. 만약 이제 A와 B가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들어가게 돼버리거든 사실. 한번 해줄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소가 이거 말고 A도 원소로 가지고 B도 원소로 가지게 되면 얘를 원소로 가지고 얘를 원소로 가지는데 뿐만 아니라 이거 둘이 합친 얘도 원소로 가지게 돼서 자동으로 얘도 원소로 가지게 되고 전부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그 논리가 아주 완결 지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걸 다 쓰기엔 또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경험적인 부분까지 결합되어서 이해를 해야 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결 안녕. 살아있어 정신이? 지호 이해했어? 네. 자 그러면 우리 몇 번이지? 한 문제 나왔다. 367번. 두 문제만 하고 조금 쉽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문제가 조금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쌤도 이런 문제 볼 때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든. 왜냐면 이제 어쨌든 추론인데 아주 깔끔하지 않아. 약간의 이제 직관도 결합돼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부터 20까지의 이제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가 조건에서 NA, NB가 8이고 NA랑 NB랑 8이고 그 다음에 NA 교비가 1이래.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이제 모든 두 원소의 합, 두 원소 합이 9의 배수가 아니래.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은 9의 배수가 아니래. A에서 마찬가지로 다에서는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이 이제 10의 배수가 아니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SA 차비 SA 차 SB의 최대값을 최대를 구하래. 근데 우리가 이제 SA와 SB의 차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얘가 어떠면 되지? 얘가 가장 크면 되지. 그리고 얘는 그때 얘가 최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니? 자, 저걸 만족하는 걸 찾는 겁니다. 20개나 됐어 문제가. 어쨌든
근데 이제 9의 배수가 어려울 것 같아? 10의 배수가 어려울 것 같아? 오래됐어. 당연히 9의 배수가 어렵겠지. 그래서 근데 이제 뭐부터 해놓을 거냐의 문제인데 어차피 추론이라서 더 복잡한 걸 결정을 지어놔야 상대적으로 간단한 걸 이제 조절해가면서 맞출 수가 있거든 사실은. 그런 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해설에도 그렇게 했더라고. 자, 일단 볼게.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인열을 할 겁니다. 나머지는 분류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그리고 10, 11, 12, 13, 14, 15, 15, 17, 18, 19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A에 들어갈 원소를 짝지을 건데 선택할 건데 문제가 되는 친구는 요 라인에 있는 두 개들이 서로 더하면 안 되고 요 라인에 있는 두 개가 서로 더하면 안 되고 요 라인에 있는 두 개가 더하면 안 되고 요 라인에 있는 두 개가 더하면 안 되는 거야. 맞지? 지금 우리 A에 들어갈 원소를 고르는 거거든. 그럼 기왕이면 우리는 SA는 뭘 원한다고? 큰 애들을 집어넣는 게 좋겠지. 일단 20하고 19를 집어넣고 보자고. 20하고 19를 집어넣고 보자. 오케이. 20하고 19 집어넣는 순간 이쪽 라인에 있는 애들 이 둘 다 못 집어넣어. 맞지? 못 집어넣어. 왜냐면 요 라인과 요 라인에는 더하면 전부 다 안 되는 거야. 요 라인에 있는 애와 요 라인에 있는 전부 다 더하면 안 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18도 큰 숫자 나왔지? 18 넣는 순간 9를 못 넣어. 맞지? 그 다음에 또 이제 9의 배수가 돼버리니까. 자, 그럼 이제 넣을 수 있는 애가 이렇게 넣고 얘를 넣게 되면 또 얘네들을 못 넣지. 얘네들을 못 넣는 거야. 얘네들을 못 넣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제 요거 넣으면 되겠네. 오케이. 얘네들끼리는 괜찮아. 오케이. 어차피 두 개만 더해서 그래. 두 개만 더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까 안 된다고 했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6, 5, 2, 1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최딩을 원하는데 지금 이미 몇 개 채웠지? 그럼 여기에 6을 잡는 게 이제 제일 이제 현실적인 선택이니까 최대가 되기 위한. 괜찮아? 이게 이제 첫 번째 턴이. A를 결정하기 위한 턴을 한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해서 10의 배수는 우리가 암산이 되거든 사실. 왜냐면 이제 10이 되는 쌍은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SB는 어떻게 되길 원하지? 제일 작기를 원해. 제일 작기를 원해.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채워 나가자.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는, 이거는 돼지. 돼지. 되잖아요.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6은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 네. 7도 안 돼. 7도 안 되고, 8도 안 돼. 8도 안 되고, 9도 안 돼. 9도 안 되고, 10도 안 돼. 이미 5개? 근데 우리 교집합은 하나 채워야 되겠네 다시. 네. 교집합을 하나 채워야 돼서 10. 지금 6은 무조건 안 되니까 10을 채우는 게 낫겠네. 10을 채우고 그럼 이제 몇 개야 지금? 6개? 7개, 8개 딱 채우면 괜찮네. 맞지? 네. 이렇게 요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사실은 10도 똑같이 이렇게 라인 만들어서 비교하면 더 편하긴 한데 우리가 더해서 10이 되는 건 그냥 눈이 쉽게 들어오니까 그냥 이렇게 피해간 겁니다. 맞지? 적당히. 그러니까 1, 2, 3, 4, 5를 하게 되면 얘랑 이제 더해서 이제 그 10이 되는 상황은 6, 7, 8, 9 라인이잖아. 맞지? 6, 7, 8, 9 라인이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6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집합을 하나를 만들어서 10을 선택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11은 안 되니까 이제 남은 12, 13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교집합은 어차피 6이 아예 안 되니까 10 또는 11을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작은 걸 선택해야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이제 이거 다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먼저 SA 구하고 SP. 얘는 근데 쌤도 약간 그래 문제가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약간 떨어져. 내가 혹시 뭔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같은 게 좀 생겨. 혹시 지우 질문 있어? 10이 교집합인 거예요? 교집합을 10으로 만들어. 교집합을 한 개는 있어야 돼. 근데 6은 무조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교집합을 6으로 잡아. 6으로 하고 얘를 4를 빼고 10을 안 하고 12, 13하고 16을 선택해야 돼. 아, 그래. 우리 6을 선택하고 10 대신에 6을 선택한 대신에 16을 집어넣는 거야. 아, 그럼 커지네. 너무 커지잖아, 맞지? 2 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4를 뺐는데 4 대신에 6을 6을 넣고 넣고 10 대신에 16을 넣은 거야. 좀 많이 커져. 그러네. 아니지. 아니지. 나중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일단 어려운 문제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좀 끝났고 나머지도 뭐 쉽지는 않을 거야. 열심히 하십시오. 여기까지 할게. 아, 다 적었다.